네, 전 시간에 저희가 시도별 판매액 합계를 한번 그려봤고요. 막대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어, 그 연속형 필드 중에서 세일즈를 선반에다가 갖다 올려놨고요. 그러면 타블로에서는 여기 합계를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혹시 다른 집계 함수를 원하시면 다른 집계 함수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시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필드가 address SD, 시도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서 여기를 컬럼, 열 선반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열에 이렇게 그 광역 시도가 있죠. 그래서 그 막대 그래프가 그 각 광역 시도별로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세일즈의 합계를 계산한 크기로 막대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엇을 넣어 볼 거냐면,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를 넣어 볼 거예요. 연속형 필드들 중에서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겁니다. 얘를 어디에다 갖다 끄시냐면, 음, 행에다가 한번 넣어 보세요. 행에다가. 자, 행에다가 넣으니까요. 행이 몇 개가 생기나요? 이렇게 행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어.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다시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필드들 중에서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필드가 있었고요. 숫자 타입의 필드입니다. 얘를 행 선반에다가 갖다가 끌었어요. 갖다가 끄니까, 첫 번째 행에는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게 첫 번째 행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행에는 디스카운트가 표시가 됩니다. 디스카운트도요. 디스카운트도 그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요. 자동으로 집계가 된 함수는 썸으로 집계가 됐어요. 계산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디스카운트가 76.6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디스카운트가 344.5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여기 그 값을 보시면 그 데이터 원본에서 잠깐 좀 볼까요? 데이터 원본에서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0.0, 0.45, 0.2, 0.2, 0.2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음. 얘네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할인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에서 몇 퍼센트를 할인해서 판매를 했느냐 하는 뜻이에요. 0이라고 하는 거는 할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45% 할인했다는 얘기고, 20% 할인했다는 뜻이에요. 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필드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는 합계를 내는 게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뭐, 예를 들어서 10개 제품을 팔았는데, 10개 제품들 중에서 9개는 8개는 할인하지 않고 팔고, 2개는 하나는 10% 할인, 하나는 20% 할인. 뭐, 그랬을 때 합계를 계산하면 30% 할인,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개를 30% 할인해서 팔았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를 할인했느냐, 이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는 합계를 계산하지 않고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를 여기 세모 표시가 있죠. 세모 표시를 클릭하시면 드랍다운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요. 드랍다운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죄송합니다. 측정값 부분에서 합계 대신에 그 밑에 있는 평균을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네, 이렇게 평균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죠. 강원도 지역은 그 평균 할인율이 대략 16%란 뜻이고요. 경기도 지역은 평균 할인율이 15%, 경상남도 지역은 평균 할인율이
18%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그 광역 시도별 판매액의 합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아래쪽은 광역 시도별 그 평균 할인액, 평균 할인율이라고 할까? 평균 할인율이 막대 그래프로 그려진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거 아시겠죠? 네. 얘를 디스카운트를 열 선반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얘를 열 선반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열 선반은 이렇게 돼버려요. 예. 강원도 평균, 경기도 디스카운트, 경상남도 디스카운트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열 선반에 있는 건지 행 선반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그려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막대 그래프를 로우에다가 위쪽에는 지역별, 시도별 판매액 합계, 그 다음에 아래쪽 행에는 지역별 그 할인율의 평균을 따로따로 그려본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두 개의 막대 그래프를 하나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디스카운트 부분에서요. 아까 그 드랍다운 메뉴, 삼각형 표시, 역삼각형 표시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밑에서 세 번째 메뉴를 보시면 이중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을 이중으로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이중축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중축을 선택을 하시면 어떤 내용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요, 그 범례가 보여지고 있어요. 범례가 보여지고 있는데 파란색은 세일즈, 주황색은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의 평균, 에버리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이 두 개가 있죠. 파란색 점과 주황색 점이 있는데 네, 똑같은 강원도에 대해서 파란색 점과 주황색 점, 경기도에 대해서도 파란색 점과 주황색 점이 있어요. 파란색 점이 의미하는 거는 세일즈, 주황색이 의미하는 거는 디스카운트의 에버리지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축을 보셔야 돼요. 자, 왼쪽에 있는 축 볼게요. 왼쪽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세일즈. 단위가 700, 100만. 이렇게 돼 있어요. 700만, 1000만, 그럼 7억이겠네요. 7억. 네. 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축은 판매액의 합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축을 볼까요? 오른쪽 축은 평균 디스카운트, 에버리지 디스카운트라고 되어져 있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파란색은 세일스이기 때문에 어느 축에 있는 좌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좌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일즈가 115, 654, 318이다는 뜻이에요. 강원도. 주황색 점 볼까요? 주황색 점은 평균이잖아요. 평균은 어느 축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에버리지 디스카운트, 평균 디스카운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강원도 할인율의 평균은 0.167, 16.7%다라고 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아,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중축을 해제를 하시게 되면 세일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이 나눠져서 두 개의 행으로 나눠져서 막대 그래프 두 개가 따로따로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이중축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행에 두 개가 있지만 행에 두 개가 있지만 행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축을 두 개로 써서 세일즈라고 하는 축과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축 두 개를 가지고서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례를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마우스를 올리시면 뭐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마크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중축을 만들기 전까지는 모든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됐었어요.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중축으로 바꾼 다음에는 얘네들이 막대의 모양이 자동으로, 동그라미, 안에 색깔이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로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부분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마크라고 하는 카드를 보시면 돼요. 마크라고 하는 카드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전체. 그 다음에 합계, 평균. 전체는 여기 있는 전체에 대한 색상이나 크기나 레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합계라고 하는 카드는 메뉴는 똑같죠. 색상, 크기, 레이블, 뭐, 이런 것들 바꿀 수 있죠. 이거는 세일즈에 대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평균이라고 하는 카드는 평균의 이 모양, 색상, 크기, 레이블들을 바꿀 수 있는 메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매액을 막대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합계 세일즈라고 하는 카드가 있죠. sum sales라고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모양은 어떻게 뭘로 바꾸죠? 여기 보시면 네, 이게 그래프의 모양을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자동, 막대, 라인, 영역, 사각형 등등등으로 바꿀 수가 있죠. 막대 선택해 볼까요?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 막대를 보면 이 막대의 높이가 판매액이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점들이 찍혀져 있는데 이 점들은 평균 디스카운트고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축을 봐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점도 좀 우리가 좀 바꿔볼게요. 자, 이 점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는 평균이죠. 여기 평균에서 자, 이번에는 얘를 라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져 있죠. 라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중축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합치는 것을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잘 봐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그래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우스를 올리면 뭐 막대 높이, 그러니까 세일즈 합계나 그 다음에 뭐 디스카운트, 할인율의 평균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레이블을 표시를 해주면 더 좋겠죠. 어. 자, 레이블을 표시를 하실 때 우선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만 레이블을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평균 카드에서 평균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카드에서 여기 레이블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죠. 레이블 여기 뭐 있어요? 마크 레이블 표시. 여기를 선택. 네,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숫자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죠. 네. 레이블이 어디에만 들어갔어요? 레이블이 할인율의 평균에만 레이블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Some sales도 볼게요. Some sales에도 레이블, 마크 레이블 표시.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디에도 들어갔어요? 여기에도 들어갔죠. 그죠? 음. 막대 위에 그 판매액의 합계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들을 각각 표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필요한 부분만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 어, 함께 같이 넣으실 수도 있으세요. 뭐
선의 색깔을 바꾸시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선은 여기 평균이고 여기 색상 색상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으시죠. 네, 색상 편집을 하니까요. 여기 같이 보이네요. 그죠? 세일즈, 평균, 여기 같이 보이죠. 두 개를 제가 선택한 거는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카드에서 에버리지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카드에서 여기에서 색상을 클릭하고 색상 편집을 클릭을 했는데 데이터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꼭 디스카운트만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세일즈를 뭐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적용이 안 돼. 네. 세일즈는 여기서 적용이 이렇게 되죠. 그죠? 세일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깔하고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깔 선택하고 적용하니까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마크를 들어간 거는 디스카운트로 들어가긴 했지만 거기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네요. 네,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만약에 여기 레이블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레이블을 보니까요. 이렇게 그 선하고 막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예,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선이 꺾여 있는 부분하고요. 막대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요, 요렇게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일즈 갈까요? 세일즈의 레이블 선택할게요. 세일즈의 레이블 선택하고요. 여기 메뉴 중에 맞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춤. 맞춤을 보시면 가로 방향 맞춤, 세로 방향 맞춤이 있는데 가로 방향 맞춤도 자동으로 되어져 있고 세로 방향 맞춤도 자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세로 방향 맞춤을 아래쪽으로 선택해 보세요. 아래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 숫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요 밑으로 요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밑으로. 그죠? 가운데를 하시게 되면 숫자들이 막대의 중간에 표시가 됩니다. 막대의 중간에 표시가 되고 위쪽을 선택하시면 아까와 똑같이 막대 위쪽에 숫자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걸로 그 레이블들이 그 표시되는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 중간에다라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막대 중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가 안 보이죠? 아마 이게 약간 거의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레이블이 다른 마크와 겹치도록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가 겹치더라도 이렇게 약간 겹쳐도 볼 수 있게끔 요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를 선택을 해제하면 제일 마지막에 충청북도가 안 보이는데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충청북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뭘 했었냐면 제일 처음에는 그 세일즈의 합계를 막대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 디스카운트의 평균을 행으로 갖다 놨어요. 디스카운트의 평균을 행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 제일 처음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 두 개의 행으로 나눠져서 위쪽에 막대 그래프 하나,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 하나,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두 개의 막대 그래프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작업은 뭐였어요? 이중축 선택이에요. 이중축. 이중축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그래프에
서로 다른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축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그래프를 합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그래프를 합치면서 둘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둘 다 막대 그래프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점 그래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지금처럼 선 그래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래프들의 모양과 색상과 레이블과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이중축 이중축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축 그래프. 네, 여기 제목을 제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저희가 한 게 이중축 차트를 그린 거여서 이중축 차트, 그 다음에 아래에서 시도별, 시도별, 판매액, 합계, 그리고 할인율, 평균. 이거를 그린 거죠.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아래쪽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에요. 적용, 확인.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을 저장을 하실 때 파일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좌측 상단에. 저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저장이 있고 타블로 퍼블릭의 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블로 퍼블릭의 저장은요, 제가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여러분들 웹에서 작성하시는 화면이 있었죠.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한 타블로 퍼블릭 그 계정에다가 퍼블리쉬 게시를 하는 게 타블로 퍼블릭의 저장이고요. 그 위쪽에 있는 저장이 여러분들 로컬 PC에 저장하시는 방법이에요. 로컬 PC에 저장하실 때는 여기 저장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문서, 내 타블로 리파지토리 통합 문서 폴더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여기에서 문서 이름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문서 이름은 타블로 이그젬플 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만 주시면 되고요. 어, 확장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TWB는 워크북, 데이터 없이 차트들만 포함되어져 있는 워크북이고요. TWBX는 차트와 그 다음에 추출된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저장하는 워크북 패키지. 워크북 패키지가 TWBX예요. 둘 중에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뭐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저장하셔도 돼요. 네, 기본적으로는 워크북이니까 TWB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파일 이름 바뀌었죠. 타블로 EX4번.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자, 새로운 시트 만들게요. 워크시트를 또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버튼에서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시트 1번 옆에 플러스 버튼 있죠. 새 워크시트. 요거 클릭하시면 새 워크시트 만드실 수 있으세요. 음. 자, 이번에는 여기 제목 먼저 써드릴까요? 산점도 그래프 그려고요. 산점도 차트. 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래프란 뜻이어서 그냥 산점도라고만 할까요? 산점도라고. 그래요? 산점도는 어떤 경우에 그리는 게 산점도죠? 산점도는 두 개의 연속형 변수들을, 그죠? 연속형 변수들을 X축, Y축, 좌표로 해가지고 점을 찍어주는 게 산점도 아닌가요? 그쵸? 그죠? 네. 자, 어떤 산점도를 그려볼 거냐면 밑에다가 써드릴까요? 어,
Y축에는 판매액 합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판매액 합계를 하고요. X축은 뭘로 할 거냐면 이익, profit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를 Y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profit, 네. profit 이익을 그 X축으로 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행과 열, 어, 열과 행 있죠. 열과 행이 있는데 우선 행이 Y축이에요. 그죠? 이쪽이 행이 Y축이잖아요. 거기에 세일즈를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막대 그래프 그려줍니다. 막대 그래프 그려주고 그리고 자동으로 합계를 계산을 해버려요. 자동으로. 자, 이번에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익은 여기에 prof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rofit을 X축이니까 컬럼이죠. profit을 컬럼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하나밖에 없어요.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거는, 어, 제가 사실은 뭘 그려보고 싶었던 거냐면, 이쪽으로 이익, profit, 그 다음에 Y축으로 sales, 판매액.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이 뭐, 1일 때 sales는 얼마. 그 다음에 이익이 2일 때, 뭐, sales는 얼마. 뭐 이익이 3일 때 뭐 세일즈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점들을 막 이렇게 찍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연속형 변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X축 X축을 프로핏 0에서부터 뭐 그 얼마까지 그다음에 Y축을 세일즈 0에서부터 얼마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타블러는 지금 보여주는 게 뭐만 보여주고 있어요?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뭘 자동으로 계산했으니까? 합계를 계산했으니까.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 있는 프로핏 전체를 합계를 냈고, 그럼 숫자 하나 나오죠. 테이블 전체에 있는 세일즈 전체를 합계를 냈어요. 그럼 숫자 하나 있죠. 그죠? 그럼 얘 X좌표, 얘 Y좌표, 점이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썸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썸을 계산하지 않고 얘네들을 실제 뭐라고 하자? 점의 좌표라고 생각하자. 자, 점의 좌표라고 생각하시는 방법은, 자, 여기 있어요. 여기, profit, profit 있죠? 지금 측정값 합계를 계산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점의 좌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차원에 있는 거예요. 1차원, 2차원. 2차원 평면상에 점의 좌표가 있는 거잖아요. 차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차원. profit을 차원으로 바꾸세요. sales도 차원으로 바꾸세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profit을요. 측정값 합계로 계산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위쪽에 있는 차원으로 선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세일즈도 측정값 합계로 선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차원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둘 다. 그럼 이렇게 점들이 보입니다. 네, 여기는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어, 판매액은 500만인데, 이익 금액은 마이너스. 어, 어, 이 0 부분이 아마 여기가 이익이 거의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쪽이 그 이익이 난 부분들이에요. 네. 대략적으로는 판매액이 클수록 이익도 크네요. 그쵸? 네.
판매액이 작을수록 이익도 작고 판매액이 클수록 이익도 큽니다. 근데 몇 개의 데이터들은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한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산점도를 그리실 때요. 어, 그 연속형 변수들 이쪽에서 가져온 그 카테고리 변수들이 아니라 그 연속형 변수들을 우리가 y축에다가 무슨 변수를 사용할 건지 y축은 행이에요, 행. 그 다음에 x축에 무슨 변수를 사용할 건지 x축은 컬럼이에요. 그죠? 그래서 y축과 x축, 행과 열에 어떤 변수를 가져갈 건지를 연속형 변수에서 가지고 와서 끌어서 놓으시면 돼요. 끌어서 놓으시면 되고, 어, 타블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계를 계산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여기 세일즈 있죠, 세일즈. 자, 왼쪽 판넬에서 세일즈라고 하는 그 필드에 보시면 드롭다운 메뉴가 보여요. 드랍다운 메뉴가 보이는데 드랍다운 메뉴에 보시면은요. 드랍다운 메뉴에 보시면 기본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 볼까요? 기본 속성에서 집계를 합계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거나 행이나 열 선반에다가 이 변수를 갖다 놨을 때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버렸던 거예요. 세일즈라고 하는 필드의 기본 속성은 집계를 평균으로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프로핏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프로핏도 기본 속성, 그 다음에 집계를 보시면 집계가 합계라고 자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반으로 갖다 끌었을 때, 여기가 전부 다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럼 세일즈의 합계와 프로핏의 합계는 숫자가 하나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바꿔준 거다? 여기에서 그 합계를 계산하지 말고 집계 함수를 사용하지 말고 차원으로 생각하자. 세일즈도 차원으로 생각하고 프로핏도 차원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산점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그 한 가지 색깔로 점들이 찍혀지게 되고요. 점들을 찍을 때 테두리 선만 있고 테두리 안에 실제 안에 있는 색깔은 지워진 그런 색상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색깔은 여기서 바꾸실 수 있으세요. 마크에서 색상은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마크에서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으신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색깔을 이렇게 한번 매겨볼게요. 어, 이익이 작은 거는 빨간색으로, 이익이 큰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이익에 따라서 색깔들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변하도록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profit이라고 하는 변수를요, 마크의 색상으로 갖다가 끌어다가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갖다가 끄니까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색깔은 자동으로 선택이 됐어요. 여기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가 선택이 됐고, 어, 0, 흰색은 가운데가 흰색이고요. 마이너스 부분은 빨간색이 진해지도록, 그 다음에 플러스 쪽, 양수 쪽은 파란색이 진해지도록 그려줬어요. 갖다가 끌기만 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색상을 조금 더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다시 클릭하시면 색상을 편집하실 수가 있으세요. 색깔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색깔을 한 가지 색깔로 변하게끔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다른 것, 다중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주황색, 파란색 다중. 아마 지금 저희가 자동으로 선택이 된 게 이건 것 같아요. 왼쪽은 마이너스 쪽은 주황색, 플러스 쪽은 파란색. 아마 요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 다른 녀석들로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일단 자동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반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전. 반전을 하니까요. 원래는, 원래는 그 음수 쪽이 주황색이었죠. 그 다음에 양수 쪽이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반전이 됐어요. 주황색, 파란색인데 음수 쪽을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약간 차가운 느낌이고 빨간색은 약간 뜨거운 느낌이죠. 이익이 많은 거를 좀 뜨거운 느낌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긴 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반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색깔들이 변하면서 어,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점의 크기를 좀 바꿔볼까요? 점의 크기는 점의 크기도 수익으로 한번 해볼게요. 프로핏을 다시 끌어서 크기에다가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수- 수익이 작으면 수익이 작으면 동그라미의 크기도 작아지고요. 수익이 커지면 동그라미의 크기도 커집니다. 이렇게 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색상 부분에 프로핏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합계 부분에도 프로핏을 넣었어요. 넣었고 안에 비어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도형을 바꿔주시면 돼요. 도형이 지금 선택이 되어져 있는 게 테두리 선만 있고 안쪽이 빈 도형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안쪽이 채워진 도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쪽이 채워진 그런 도형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색깔은 이익에 따라서 이익이 커질수록 주황색이 진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의 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익이 클수록 이렇게 쭉 그려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그려졌고요. 레이블 넣어볼까요? 여기다 레이블, 마크 레이블 표시가 없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음. 자, 그리고 여기서는 레이블이 다른 마크와 겹치도록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 해제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여기 너무 지저분해져요. 여기만 점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점들에다 레이블을 써버리면 글자들이 다 겹쳐가지고 구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걸 해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겹치지 않는 레이블들에 대해서만 화면에 이렇게 몇 개만 보여지게 되고요. 겹치는 부분들은 레이블이 없고, 겹치는 부분들은 레이블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그 인터랙티브하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만 그 값들을 실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뭐, profit, 이익은 396774, 39만 6,774란 뜻이고, 세일즈 합계는 9919338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예,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프로핏 부분이, 프로핏 부분이 두 번 나오네요. 레이블, 여기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이- 그 설명 있잖아요. 설명. 설명 부분에 중복되는 정보가 두 개나 올라가 있네요. 저만 그런가요? 이거 편집할 수 있다 그랬죠? 어디서 편집한다 그랬죠? 도구 설명. 마크에 보시면 도구 설명에 보시면 편집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프로핏, 세일즈, 프로핏, 합계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음. 굳이 같은 거 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합계를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그럼 얘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수익, 판매 얘가 한글로 바꿔볼까요? 네. profit 대신에 수익 한글로 쓸 수 있어요. sales 대신에 판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죠. 이 꺽쇠로 되어져 있는 거는 profit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값을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sales도 sales라고 하는 변수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고 미리 보기는 이렇게 보일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일 거다. 어,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네, 이제는 수익과 판매액만 도구 설명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산점도를 그리는 거를 저희가 봤어요. 판매액과 그 다음에 수익의 산점도를 그려봤고요. 색깔 바꿔봤고, 그리고 그 레이블들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할까요? 파일, 여기 저장. 그러면 같은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음,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회기선 그리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